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체 기반 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는데, 항체 기반 치료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항체를 뇌 안쪽으로다가 좀 더 많이 들여보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그 한국에 있는 ABL 바이오 연구회사에서 이중 특이 항체를 개발을 해서 그 항체를 뇌 안쪽으로 보내는데 한 6배에서 7배의 효과를 얻는 그런 연구를 했다고 강의를 했습니다. 한데 오늘은 그런 그 특이 단백질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그 항체를 뇌 안쪽으로 좀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원 항체 치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항원 항체 치료, 이 다니엘 그 클론 항원 항체 치료는 특히 이제 그 항암 치료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어떤 암이 있어요.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 암덩어리에만 존재하고 있는 그 수용체를 찾아낸다면 그 수용체가 우리 몸에 있는 항체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항체는 다른 세포,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세포들한테는 결합을 안 하는데 그 특이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암세포에 가서 붙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은 우리 백혈구나 임표구나 어떤 대식세포가 가서 그 암세포를 제거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암들이 있고 질병이 있는데 특히 암 중에서 특이 수용체를 그 항원에 있는 특이 수용체를 찾아내는 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특이 수용체를 찾아내고 그것이 우리 몸에 있는 항체와 반응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거의 뭐 항체 개발에 거의 다 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암마다 다 특이 그 항체들을 가지고 그 항원의 그 수용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항원 항체, 예를 들면 우리 뇌 안에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알파 시누클린이 응집이 돼서 덩어리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알파 시누클린에 대한 항원 항체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우리 항체를 개발을 하고 그 항체를 뇌 안으로 집어넣었을 때 그 항체가 알파 시누클린에 가서 결합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대식세포가 가서 그 알파 시누클린을 제거를 합니다. 이것이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이 항원 항체, 이 항체 치료를 우리 그 파킨슨병에도 적응을 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항체가 뇌 안에 있는 혈관을 통과를 할 수 없습니다. 혈관 벽을.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투과성, 그 뇌 혈관 투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한국에 있는 ABL 바이오 연구회사에서 연구 끝에 새로운 어떤 단백질을 발에다 붙였더니 이것이 투과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가지고 이 항체가 이중 특이 항체입니다. 그래서 이 항체, 이 붙는 접합부는 그 알파 시누클린에 가서 붙겠죠. 그래서 항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항체가 아니고 다 수용체마다 붙는 그 접합부가 틀리니까 그래서 여기에 하나 특이한 것이 있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이 있어서 이중 특이 항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혈관 장벽 투과 셔틀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그래서 투과성을 높인 거죠. 그래서 그 투과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뇌혈관 벽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혈관 아니고요. 보통 때는 그 초록색이 여기 없으면 이 항체가 뇌혈관 그 벽을 투과를 거의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투여를 해도 이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망가진 그 여러 가지 그 알파 시누클린 이런 단백질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제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중 특이 항체를 만들어서 투과성을 높였다. 그 투과성을 높인 그 이중 항체가 ABL301이고요. 얼만큼 높아졌나 하면
7배에서 6배, 뇌 안쪽에서는 7배고, 그 다음에 CSF에서는 6배 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론, 전혀 7배, 6배는, 1보다는 아주 굉장히 높은 거예요. 보통 투과가 안 됐을 때보다는 굉장히 큰 효과죠. 그래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효과가 너무 느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왜 아냐면 그 뇌 안에서는 계속 알파 시누클린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뭉쳐서 덩어리가 되는데 이제 겨우 물론 7배도 굉장히 많은 농도의 그 항체를 투과시키는 건데 그것도 그 생성이 되는 거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이 너무 알파 시누클린이 생성이 너무 많이 되면 이 항체 치료를 한다 한들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량으로다가 이 항체를 뇌 안쪽으로 보낼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힌트를 알츠하이머 치료를 이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환자들은 그 뇌 안에 베타 아미로이드가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베타 아미로이드를 제거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 초음파예요.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그 초음파를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초음파를 이용해서 혈관의 간격을 높여서 농도를 높여서 그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러면 파킨슨병에도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기존에 그 항체 치료를 하기 위한 그 임상약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임상 2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임상 2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임상 치료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 임상 치료 효과가 거의 없는 이유는 그 뇌 혈관 안에 머물러 있고 그것을 투과를 해서 뇌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체가. 그렇지만 이 항체는 우리 인간 임상을 하기 전에 실험실에서 했을 때는 굉장히 잘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을 하는 건데 임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은 투과성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 약도 임상 2를 끝냈어요. 임상 2를 끝냈는데도 그 임상 치료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원인도 똑같아요. 그 항체가 뇌 안쪽으로 투과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투과를 시키면 아마도 굉장히 획기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큰 캡슐이 되어 있는데 이 캡슐 안에서 이 뇌에 맞춰 가지고 초음파를 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쏠 때 같이 우리가 치료하는 뇌 속에 있는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약물을 같이 혈관으로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산에서 보고 있는 거는 이거는 2024년 요거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신 그 환자분을 아미로이드를 제거하는 그 치료 과정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빨갛게 보인 부분들이 아미로이드 축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켓을 잡아서 초음파를 발사를 한 다음에 저 아미로이드를 제거할 수 있는 약물을 함께 투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 버블이라는 것도 같이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수술하는 과정이죠. 그 원리를 볼 것 같으면은 초음파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초음파가 그 약물이 이제 투과되는데 도움이 되나 하는 그것을 이제 이해하기 전에 요거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 초음파가 작용을 하는가. 그래서 초음파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초음파를 하면서 혈관 안에다가 그 미세 아주 공기방울이죠. 아주 마이크로 굉장히 작은 방울들을 같이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기 방울이
그 초음파의 진동에 따라서 그게 커졌다 줄어졌다 커졌다 줄어졌다 해요. 팽창 수축 팽창 수축을 하죠. 그래서 팽창 수축 팽창 수축을 할 때마다 혈관 안에서 이게 커지면 혈관 벽을 자극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주파 파워가 낮았을 경우에는 스테이블한 캐비테이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주파수에서 그 진공 그 버블이 생깁니다. 그 캐비테이션이라는 것은 그 액체 속에서 초음파에 의해서 생기는 진공 버블이에요. 공기바늘.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그래서 파워를 올리게 되면 그것이 수축 팽창을 하다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 그게 뻥 하고 이제 터지고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럴 때 혈관과 그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의 간격이 갭이 벌어지게 돼요. 그 벌어질 때 그 약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원리는 이런 거예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큰 캡슐이 있죠. 캡슐은 어떤데 여기 이제 한 곳에 집중 초음파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요것이 적혈구 크기입니다. 그 혈관이죠. 뇌의 혈관이에요. 그래서 뇌의 혈관을 잡고 있는 것이 성상세포들이 에스트로사이트라고 잡고 있어요. 그래서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관과 혈관 사이에 틈이 없어요. 딱 굉장히 붙어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초음파에 의해서 버블이 뻥 생깁니다. 그러면서 확장이 돼요. 혈관이 확장이 되죠. 이 적혈구 크기만큼 그보다 좀 크게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틈이 생겨요. 이렇게 틈. 이렇게 틈이 생길 때 우리가 치료를 하고 싶어 하는 투과를 시키고 싶어 하는 약물이 순간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약물이 빠져나겠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약물이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그림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틈이 크게 벌어진 거죠. 그래서 초음파의 그 주파수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캐비테이션이 생기고 그 파워를 좀 더 증가시키면 캐비테이션이 커져서 이런 식으로다가 적혈구보다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이 틈 사이로다가 우리가 항체 같으면 항체가 빠져나갈 수가 있고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약물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항체 기반 치료에서 그 파킨슨 병은 항체를 지금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초음파 치료는 초음파는 이런 데 이용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뇌세포에는 큰 위험이 없습니다. 그렇게 파워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공기방울만 크게 만들기 때문에 딱 끄고 나면 다 정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은 특히 안에 아미로이드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덩어리가 돼서 플라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뇌세포가 죽게 되죠. 그래서 GSK3라는 것이 있어요. 요 GSK 키나제 요것이 있으면 요것이 아미로이드 베타가 뭉쳐서 덩어리가 되는데 촉진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요것을 억제시키는 거, 요 작용을 차단하는 GSK3 인히비터 억제제를 투여를 해서 초음파를 시키면 이제 분사를 시키면 뇌혈관에 있는 그 틈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제 버블들이 뻥뻥 터져가지고 벌어지죠. 그래서 이거 초음파가 없으면 도저히 이 약물이 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GSK3 인히비터가 들어와 가지고 알파 아미로이드의 생성을 억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억제를 시켜갖고 더 이상 아미로이드가 플라그가 생기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하는 원리이고요. 우리는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GSK3 인히비터 대신에 항체를 투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체를 투여를 하면 이렇게 항체가
알파 시누클린에 가서 붙어가지고 요것을 나중에 대식세포가 제거하는 식으로다. 이런 원리로도 해서 그 파킨슨병을 또 치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약은 이제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요. 이상이고요. 그래서 그냥 응집된 알파 시누클린에 결합해가지고 그것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간의 확산을 억제시켜서 병의 진행을 막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레보도파 같은 경우는 그것은 이제 증상 치료만 하는 것인데 이 약은 그 병의 그 진행을 막는 그런 약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을 하고 나서 결과가 안 좋아졌죠. 그래서 그 결과가 왜 안 좋은가 했더니 그 투각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초음파와 같이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거고요. 현재 그 알츠하이머 환자에서는 아미로이드 제거에 아주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이 사진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의 그 임상 치료 효과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환자분은 알츠하이머 진행이 많이 진행이 되신 분이고요. 이 빨간색은 그 아미로이드가 많이 축적될수록 이렇게 빨갛게 나와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많이 아미로이드가 축적된 상태고요. 인지 능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한 후에 26주, 5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째 들어갈 때 보니까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씩 골라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했더니 5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많이 정상인처럼 개선이 됐어요. 여기서도 아주 많은 아미로이드가 축적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5개월이 끝난 상태를 보니까 이렇게 정상인처럼 원래대로 회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이분은 그 인지 능력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주 빨간데 5주가 지난 아니 5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26주가 지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런 치료 효과는 초음파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치료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극적인 치료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다 끝난 건 아니고 임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임상 2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우리 항체를 똑같은 방법으로 더 많이 투여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시 그 방법을 바꿔가지고 과정을 바꿔서 아마 그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약들을 이제는 초음파와 같이 치료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겠나.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방법 다 끝나야 합니다. 아니면 중도에 포기를 한다든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을 안전성을 일단 확보를 하면 이 약은 안전하다는 걸 일단 그 확보가 되면 암만 해도 임상을 좀 더 다른 과정을 바꿔서 하는 그 임상에 있어서 좀 더 쉽게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희망을 한번 가져보세요. 지금 알츠하이머도 이렇게까지 획기적인 결과가 나왔고요. 알츠하이머도 여러 가지 그 약물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획기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약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음파의 아주 그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장점을 우리가 그 파킨슨병을 치료하는데 항체 치료를 하는 데서 또 이용을 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얻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뭐 60인데 뭐 나중에 좀 처음으로 몇 년 전에 파킨슨병을 진단을 받으셨으면 식이요법 잘 하시고 분명히 음식이 그 파킨슨병 진행에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했듯이 키토 다이어트 분명히 영향이 있고요. 아주 완전한 키토 다이어트는 하시기 힘들죠. 그렇지만 마일드 키토 다이어트는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운동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1기와 2기에서 머무는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모든 파킨슨 병이 다 그렇다는 아니고요.
뭐 이제 기전이 어디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거의 75%의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운동하고 식이요법만 잘 해도 1기와 이상에서 머무는 기간이 길게는 20년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10년 후에는 강산이 변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새로운 좀 더 나은, 아니면 지금 이 오늘 강의한 이런 초음파를 이용한 항체 치료도 5년 후에는 아주 대중화가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이 알츠하이머 치료를 하고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외과 의사들이 하고 있고요. 신경외과, 신경외과 의사분들이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임상이 끝나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계속 환자를 받아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또 파킨슨 병에도 임상을 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5년 후면 이제 미국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식이요법 잘 하시고 약도 꼬박꼬박 드시고 증상 치료도 꾸준히 하셔야 또 좋은 삶의 질이, 투병 생활의 질이 나아질수록 좀 더 투병 생활하는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항체 치료에 있어서 그 초음파를 이용한 그런 그 새로운 기술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